네, 안녕하세요.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의 자가격리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가격리라고 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2주간 집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을까요? 지난 10월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그 주간 일주일 동안 전국 초중고 학생 1883명이 확진이 되었다고 해요. 하루 평균 약 270명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확진이 되면 그 학교는 보건당국의 조사를 거쳐서 밀접 접촉자로 구분된 학생들도 추가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죠. 또는 학원에서 발생하거나 아이가 있는 집에 함께 사는 어른이 확진이 되거나 밀접 접촉자가 되면 아이도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진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학급 담임으로서 체감으로는 이제 2학기에 들어서 학급이 한 3명, 4명 정도는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가격리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담임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학년 전체가 이제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어서 자가격리를 하기도 했고요. 다행히 모두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이제 음성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제가 매주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 청취 이제 애청자분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학교를 전화를 주셨는데 이제 손자분이 4학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자가격리를 한 2주 했고 이제 다시 학교를 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나 싶었는데 이제 또 다른 이유로 자가격리를 하게 돼서 너무 걱정이 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2주는 어떻게 지나갔는데 또 다른 이유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학생의 경우는 4주 가까이 학습 공백이 생긴 것이었죠. 염려가 많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단하게 조언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자, 이렇게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되는가? 학교에서 그나마 원격 수업을 하는 주간에 해당이 되면 이제 원격 수업에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등교 주간에 해당되면 이제 학습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기 때문에 사실 미리 준비를 할 수도 없고 또 부모, 아이 모두 경황이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이 자가격리 중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 신경 써 주면 좋을지 이제 몇 가지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고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자가격리가 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몇 가지의 경우의 사례를 보면 자가격리를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아빠 회사 동료 중에 이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회사에 이제 출근했을 때 알았죠. 그리고 보건당국의 조사를 거쳐서 이제 아빠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었어요. 밀접 접촉자가 되면 이제 음성이 나와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죠. 이때 아빠가 그날 퇴근할 때 집에 오지 않고 다른 곳 숙소를 잡아서 자가격리를 하시면 아이들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안 됩니다. 즉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자녀를 만나지 않으시면 아이들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만약 그런 상황이라도 아빠가 이제 2차 예방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난 후에는 밀접 접촉자라고 해도 이제 음성 확인을 일정한 간격으로 받으면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녀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저러한 이유를 빼고 나서라도 일단 우리 아이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럼 맨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어떤 이유로 자가격리가 되는지 차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이건 확진이 아니라 누가 밀접 접촉자고 검사를 받을 거고 음성이 나왔지만 2주 정도는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상황을 두루뭉술하게 알려주면 아이들은 이제 막 상상을 하게 되고 내용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나 또는 주변의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고 혹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안게 되죠. 필요 이상의 불안을 끌어안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풀어서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자, 아이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 아이가 혼자 집에서 어떻게 학습을 이어가면 좋을까? 처음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자녀가 이제 음성입니다 라는 그런 통보를 받기까지 그 시간 아이와 학부모 모두 긴장이 됩니다. 혹시나 이제 검사를 받고 나서 양성이면 어쩌나 하고 무척 이제 긴장하게 되죠. 보통 하루가 지나면 다음 날이면 대부분 음성 통보가 나옵니다. 음성 통보를 받고 나면 그제야 이제 마음이 놓이면서 앞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살펴볼 여유가 생기죠. 음성 통보를 받은 날은 일단 긴장도 풀리고 이제 심신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방에서 여유를 가지고 쉬게 해주시고요. 학습은 그 다음 날부터 아이 상황에 따라 과제형으로 주시는 것이 좋아요. 과제형으로 준다는 건 이제 부모가 숙제를 내준단 말이죠. 네. 아이들마다 학습력도 다르고 또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갔는지는 다 다릅니다. 일단 별다른 선행 없이 학교 진도를 따라갔던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 학교 주간 교육 계획표를 보시고 수학, 과학, 사회 정도의 교과의 진도에 해당하는 문제집을 풀도록 매일 과제를 내주시고요. 채점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점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을 혼자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 진도를 따라가느라고 애쓰기보다는 자가격리 기간을 어떤 특별한 체험의 기회로 만들어서 색다른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권해요. 집에 있는데 어떻게 색다른 체험을 하나요? 이런 거죠. 10일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에 집중하게 하면 10일 정도 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예를 들면 레고 만들기를 좋아하는 학생의 이번 기회에 원 없이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재료를 공급해 주시고 또 평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들기 어려웠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게 해주는 거죠. 뜨개질 재료를 구해서 이제 관련 교육 영상을 참고해서 목도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손바늘 인형 만들기, 십자수 만들기 등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관련된 재료를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키트로 제작되어서 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인터넷 주문하면 이제 2, 3일 안에 배달이 되고요. 이 밖에도 아이의 심리 정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곁들여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흘 안에 성장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키워보는 활동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새싹 채소 키우기 이제 키트를 구매해서 매일 정성껏 물 주기를 해도 되고요. 또 콩나물 키우기 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인형이라고 인형에 정성껏 물을 주면 이제 인형 머리나 몸통에서 이렇게 잔디가 자라면서 이제 인형이 완성이 되죠. 아이 방 창가에 세팅을 해놓고 이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그런 식물을 매일 정성껏 키우면서 바라보는 과정 자체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학원 다니면서 선행학습을 했던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2주 동안 학원을 못 가면 다른 아이들과 이제 진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의 문제가 의외로 조금 복병처럼 이제 있는데요. 학원 진도는 학교보다 훨씬 빨라요. 분량도 많고요. 2주 정도 학원을 나가지 않았다가 다시 등원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의 진도에 맞추기 좀 버거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학원에 문의를 해보시고요. 학원들 중에는 영상을 녹화해서 사이트에 올려놓거나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학원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된 영상을 규칙적으로 시간에 맞춰 보면서 집에서 학습지를 풀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2주간 빠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학원에 전화를 하셔서 앞으로 2주간 어느 정도의 분량을 나갈지 확인해 보시고 분량까지 집에서 혼자 문제를 풀도록 하루 종일 하루하루 양을 자녀에게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하루 종일 학교도 가지 않고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원 진도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익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단 아이들에게 하루 분량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그 과정을 해낼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학습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진도를 지금 챙겨줄 여유도 없고, 막막하다. 그럴 때는요, 우리 아이 학년에 맞는 책을 읽도록 해주시는 것도 또 다른 좋은 방편이 됩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이렇게 감동 있게 읽은 책 몇 권만 있어도 아주 훌륭히 그 기간을 보낸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지난 금요일 오후 교육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11월 22일 전면 등교 시행. 전면 등교가 시행되면요, 확진자 유무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즉 아이들의 자가격리를 이제 너무 놀랍거나 막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평상시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미리 만약에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혼자 방에서 열흘 동안 하고 싶은지 물어보시고 관련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14일 자가격리를 이제 혼란의 시간이 아닌 알차고 보람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준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